11번째, 일미수호 통성조약과 조정의 대두. 일미 화친조약으로 미국에서 해리스라는 외교관이 일본에 왔습니다. 해리스는 갑자기 에도에 가서 쇼군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중심지이고 현재 명목상으로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막부의 최고위직 쇼군을 만나고 싶다는 그의 말은 어느 정도 일본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고, 외국인이 쇼군을 만나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그절만 할 수 없었기에 만남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때의 쇼군은 13대 토쿠가와 이에사다였습니다. 그는 몸이 엄청 약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막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호타 마사요시였습니다. 해리스가 쇼군을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은 명목뿐이었고, 실은 막부의 실력자를 만나 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일본을 완전 개국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호타 마사요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세계는 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의 대국이 아시아에 진출하여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에 비참한 상황은 알고 계시죠? 영국, 프랑스는 다음은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국과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무역을 개시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군함을 구입하면 외국으로부터 일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달배가 했던 해리스의 말에 호타는 넘어갔지만 사실 호타는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호타 사이에 일미수호 통성조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낭양이파인 나리야키 등은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 결국 일본을 침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호타 입장에서는 조낭양이파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데 외국과의 무역을 천황이 허가한다는 칙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조낭양이파인 나리야키 등도 천황의 칙허만 있으면 입을 다물 것이라고 생각했고, 천황도 기꺼이 허락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황은 이름뿐이었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막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막부가 정한 일에 천황은 무조건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조정은 일부의 막부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카마쿠라 시대 이후 일본을 지배해온 막부의 요구를 조정이 거부함으로써 일본은 막부와 조정이 같이 지배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조정이 막부의 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도 조정이 막부 위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막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권위가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12번째, 쇼군 계승 문제. (14대) 쇼군을 누구로 할지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3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사다는 병양했고 자식도 없었기에 14대 쇼군을 빨리 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막부의 모든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능력과 혈통이었습니다. 평화스러운 시대라면 당연히 혈통이 중시되었겠지만 지금은 일본이 위기 상황이었기에 혈통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에 알맞은 인물이 히토츠바시 요시노부 후의 도쿠가와 요시노부였습니다. 요시노부를 옹립하는 세력을 히토츠바시파라고 불렀고, 히토츠바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의 아버지인 나리야키와 사츠마 본주인 시마즈 나리야키라입니다. 사츠마본은 전국시대에 kyushu 통일 목전까지 갔지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가문의 편이 아니었기에 도자마 다이묘였습니다. 그러나 사츠마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쿠다카를 가진 유력번입니다. 참고로 엄청 힘을 가진 번을 응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자마 다이묘지만 응번이었기에 막부도 늘 경기를 하였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히토츠바시파는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토본과 사츠마본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 후다이 다이묘는 혈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에사다의 사촌동생인 도쿠가와 요시토미를 다음의 쇼군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요시토미는 너무 어렸기에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히토츠바시파는 반대를 했지만, 후다이 다이묘는 어리더라도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세력을 남기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요시토미가 키슈본 출신이고 키슈본은 남해도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남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나오스케인데 그는 히코네본의 본주이고 후다이 다이묘 중 필두격입니다. 나오스케는 지금까지 후다이 다이묘가 정치를 해왔고 심판 다이묘나 토사마 다이묘는 정치를 한 적이 없으니 쇼군 개성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히토츠바시파 대 남기파, 개국파 대 조난양이파. 히토츠바시파 중 도쿠가와 나리야키는 조난양이파, 시마즈 나리야키라는 개국파였습니다. 이처럼 에도 말기에는 혼란과 파벌로 정치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13번째, 이나우스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나우스케는 타이로에 취임합니다. 타이로는 막부의 임시 최고직으로 늘 존재하는 직속은 아니지만 쇼군 다음의 막강한 직책입니다. 일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기 전에 종례대로 천황의 직허를 받으려고 했지만 좀처럼 천황이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리스와 조약을 맺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몇 번이나 연기했기에 현장의 담당자들은 초조해하며 이나우스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엄청 화를 내고 있으니 분위기를 봐서 조약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까? 그러자 이나우스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날짜를 연기해라 고했지만 담당자는 이나우스케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여 결국 밀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나우스케의 확실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조약을 맺었기에 조낭양이파인 나리아키는 이나우스케에게 조정은 치커 없는 조인에 분노하고 있다. 조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쇼군은 조정의 의향대로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로 해야 한다 라고 비난과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정은 지금의 일본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능력이 있는 히토츠바시 요시노부가 다음의 쇼군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우스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막부의 권위가 바닥을 칠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음 쇼군을 본인의 의향대로 도쿠가와 요시토미, 후의 도쿠와 이에모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도성의 등성은 항상 정해진 날에만 가능했는데 나리아키가 분노한 나머지 날짜를 지키지 않고 등성했으므로 그에게 근신처분을 내렸습니다. 14번째, 무오의 밀칙, 무오년의 비밀측령과 안정의 대오, 안정년의 대탄압. 이나우스케의 행동에 대해 조정은 엄청 분노를 했는데 그 이유는 치커가 없는 조인, 쇼군 계승 문제,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근신입니다. 특히 나리아키는 천황이 조정이 엄청 아끼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발을 묶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저자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무오의 밀칙을 미토본에 내는데 그 내용은 치커가 없는 조인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 국가의 대사인이 막부와 고상케 모든 다이미들과 대화를 하고 또 막부는 양의를 실행하기 위해 정치 개혁을 해라. 이 내용을 전국의 다이묘에게 전해라 였습니다. 이 밀칙이 전해진 이틀 뒤에 정식적인 문서가 막부에 전해졌고 이것에 대해 이나우스케는 엄청난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 사항은 막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막부를 배제하고 다른 번에 먼저 전해졌기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막부가 조정 대신에 정치를 행하는 시스템이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나우스케는 무오의 밀칙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물들을 탄압하고 처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안정의 대오, 안정년의 대탄압입니다. 단순히 이나우스케가 많은 사람을 처단했다고만 알고 있지만 막부의 책임자로서 막부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나우스케는 무오의 밀칙과 관련이 있는 사람까지 처단을 했기에 그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15번째, 사쿠라 다몬가이 노헨. 안세이노 다이고쿠로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평생 미토본에서 나오면 안 되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나우스케는 무오의 밀칙을 막부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지만 미토본의 과격파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나리아키는 이 이상 막부를 자극하면 미토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순순히 이나우스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과격한 미토본의 사무라이 중 일부가 탈변을 하여 이나우스케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쿠라 다무는 에도성에 있는 여러 입구 중의 하나인데 이나우스케는 1860년 미토본에서 등성 도중 사쿠라 다문 밖에서 미토본의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히코네본이 번주였던 이나우스케이므로 히코네본과 미토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처음에는 이나우스케가 병사를 했다고 꾸몄지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실이 에도에 퍼졌습니다. 이나우스케의 덕분으로 조정이나 다이묘의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식이 너무 지나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막부의 최고 실력자가 암살당한 것에 의해 막부의 군인은 바닥을 치고 조낭양이파가 득세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불평등 조약과 경제의 혼란. 일미수호 통성제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본의 법률이 아니고 미국의 법률로 재판을 한다는 것과 관세 40권의 결여인데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일본이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외국의 싼 물건이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서부 열강은 산업혁명을 거친 시기였기에 값싼 면직문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면직업 등은 큰 타격을 받았고 마침 일본의 생사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 많은 양이 수출되었고 이 덕분에
일본의 생산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건이 부족하니 당연히 물가는 폭등하였고 이 탓으로 막부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7번째, 공무합체 정책과 사카시다 몽가이 노행. 인기가 떨어진 막부는 공무합체 정책을 들고 오는데, 공무합체는 막부와 조정이 서로 손을 잡고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도 노부마사라는 사람이 코노메이 천황의 여동생인 카즈노미야와 14대 쇼군 도카와 이에모치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즉 정략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카즈노미야는 약혼자가 있었고 코노메이 천황은 여동생을 조정 막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막부가 양의를 하면 두 사람을 결혼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막부는 10년 이내에 양의를 실현시킨다고 했지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국제정세에서 그것은 무리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략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막부는 이 결혼을 계기로 조랑양이파에게 더 이상 막부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조랑양이파는 이 결혼은 막부와 조정이 사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막부가 카즈노미야를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도 노부마사를 습격한 사카시다 몽가이 노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도 노부마사는 죽지는 않았지만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도 노부마사는 정치가 이전에 무사였는데 무사가 등에 칼을 맞았다는 것은 소위 적과 싸우지 않고 등을 보이고 도망갔다는 의미였기에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도 노부마사는 정치에서 실각을 하고 막부의 권위는 더 한층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시마즈 히사미츠와 테라다이아 사건. 사스마본의 시마즈 히사미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스마본의 번주입니다. 히사미츠는 지금의 막부는 조정의 명령을 무시할 힘이 없을 것이다. 내가 교토에 가서 조정의 목소리를 빌러 막부의 계획을 제청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것이다. 천황의 명령과 사스마본의 무력으로 협박하면 막부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스마가 주도하는 형태로 막부의 정치를 계획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교토로 향했습니다. 다만 이런 그의 행동을 조랑양이파는 사스마가 막부를 토벌한다 고 착각을 했지만 히사미츠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한 조랑양이파는 막부를 토벌할 계획의 일환으로 막부의 중심 인물을 암살하여 그의 목을 히사미츠에게 보이면 그가 막부의 토벌에 앞장설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계획과 발상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조정은 생각을 하여 이런 과격한 조랑양이파들을 단속에 달하는 부탁을 히사미츠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사미츠는 과격한 조랑양이파들이 모이는 테라다이아를 습격하여 그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과격한 조랑양이파들은 사스마본 출신의 대부분이었고 결국 같은 지역 출신들 사무라이들이 칼을 겨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격한 조랑양이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거두고 히사미츠와 조정에 굴복하게 됩니다. 열아홉 번째, 시마즈 히사미츠의 개혁. 히사미츠는 테라다이아 사건으로 조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황의 칙사로서 에도로 가서 막부에게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부는 도자마 다이묘의 사스마본의 요구에 떨떠름했지만 그 당시 막부의 인기는 바닥을 쳤고 천황의 칙사였기에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히토체바시 요시노부, 후의 도쿠와 요시노부를 쇼군 후견직으로 취임시키는 것과 아이즈 번주인 마스다이라 카타모리를 교토 수호직으로 취임시키는 것입니다. 교토 수호직은 교토의 치안을 지키는 직책인데 지금의 교토 경찰청입니다. 이 직책은 새로 만든 것인데 당시 교토는 과격한 조랑양이파들이 당연하듯이 개국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즈번은 심판 다이묘이며 현재의 후쿠시마 등지입니다. 아이즈번의 번주인 마스다이라 가문에는 쇼군에게 최선을 다해라, 혹시 쇼군을 배신하는 번주가 나오면 그 사람을 따르지 마라 라는 가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이즈번은 막부의 충성심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처음 막부로부터 교토 수호직 취임의 부탁을 받았을 때 마스다이라 카타모리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격한 조랑양이파의 원망과 미움을 사면 아이즈번이 위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막부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집안의 가훈도 있었기에 그 직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아이즈번에 몰아칠 큰 비극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번째, 남한무기 사건. 테라다이아 사건 후 히사미츠는 에도에서 교토로 돌아오는 도중에 남한무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한무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이름입니다.
히사미츠는 다이묘 행렬이라는 형식으로 교토를 향했는데 다이묘 행렬은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면 일반인들은 길을 양쪽으로 비켜야 합니다. 마치 영국인들과 히사미츠가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러한 룰을 모르는 그들은 말을 타고 그 행렬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스마분의 무사가 그를 칼로 벤 살상 사건이 남아문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외국인이 다니도 되는 지역이었기에 영국은 엄청 화를 내며 사스마분에 항의를 했습니다. 사스마는 그런 조약 따위는 모르겠고 설사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막부와 맺은 것이니 막부에게 항의하라고 했습니다. 막부는 졸지에 사스마분이 행한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도 사스마분의 변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기에 막부에게 배상금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단순한 사건이었음에도 조낭 양이파는 사스마분이 외국인을 강하게 몰아세웠다고 착각을 하여 한층 더 기세등등하였습니다.